자, 3교시 수업하겠습니다. 3교시에는 커브, 서페이스, 솔리드 설명드리고요. 삼각 투상 도법 이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링 사례를 통한 도법 이해인데 5, 6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번이 조금 중요하긴 하고요. 자, 먼저 커브, 서페이스, 솔리드 그리고 점선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점선면입니다.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한번 되짚고 가는 차원이고 여러분이 약간 좀 개념을 세우라는 설정하라는 세우라는 의미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네요. 자, 1920년대 바우하우스 주임 교수인 화가인 파울 클레이 선생이 생성인자로서인 점으로 시작한 형태 생성의 도형적인 차원에 관한 이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개념적으로 그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점이 이동하면 선이 생성되죠. 예, 점이 이동하는 건 알겠죠. 그리고 그것을 1차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X든 Y든 Z든 어느 방향을 갔든 간에 1차원이라고 합니다. 예, 단 하나만 존재하니까. 자, 두 번째로는 이것이 그 선이 평면으로 움직인다면 이라고 X, Y나 Y, Z나 ZX나 이러한 식으로 해서 그 면으로 이용을 해서 이동하면 이제 2차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평면이 공간으로 움직이면 X, Y, Z 모두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3차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평면이 맞닿다는 건 겹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면들이 그러니까 A4 용지가 뭉태기로 쌓여 있으면 볼륨을 갖고 있잖아요. 그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점이 선으로, 선이 면으로, 면이 공간으로 변하는 운동 에너지 요약. 갑자기 왜 운동 에너지? 자, 이거를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점이 있습니다. 점이 있는데 이거를 이동을 하니 선이 되네요. 그쵸?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선이 되더라. 뭐죠? 운동했다는 얘기죠? 운동을 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운동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면이 선으로 움직인다? 죄송합니다. 선이 면으로, 평면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면이 생긴대요. 선이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이 길이 방향에 있던 것이 동시에 쭉 올라가니 면이 생성이 되죠. 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개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방향은 이렇게도 돌 수는 있어요. 사실 이쪽 선에서 이렇게 가도 똑같은 거 나오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사실은 대각선도 되긴 할걸요 아마? 네, 대각선도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천이 점점 좌우로 넓어지고 있죠. 다시 좁아지고. 자, 공간이 움직이면 평면이 공간으로 움직이면 평면들이 맞닿다, 평면들이 겹친다, 3차원의 입체가 생성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평면이 이렇게 움직이던 것이 위로 올라가니 겹겹이 쌓이면서 올라가니 이렇게 볼륨을 갖더라 이 얘기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점이 이동해서 선이 되고요. 선이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면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면이 위로 올라가니까 볼륨을 갖게 되네요. 아까 설명드린 거죠? 근데 이걸 잘 보세요. 점이 우측으로 이동해요. 근데 자, 그래서 선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세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선에서 운동 에너지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고 되면은 면이 형성되나요? 면이 아니라 선이 길어질 뿐이죠. 즉 이동 방향에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면은 연장만 될 뿐이에요. 길어질 뿐입니다. 근데 원래의 이동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서페이스가 형성이 된다. 서페이스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면도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든 어떻게든 움직이는데 그런데 전혀 안 움직였던 이 방향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니
이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하니 이렇게 볼륨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운동이 그러니까 얘 자체가 이미 이렇게 운동했다라고 증거를 나타내는 거고, 면 역시도 이러한 선이 이렇게 갔다라는 증거고, 볼륨도 이 면 자체가 이 방향으로, 또는 이 면이 이렇게 갔다고 볼 수도 있죠. 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이러한 에너지가 한측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한측적으로. 네. 그 뜻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노 모델링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면은 선의 지배를 받아요. 즉 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이 어떠한 선을 쓰냐에 따라서 면의 형태가 바뀐다는 얘기죠. 자, 그 면으로 솔리드를 만듭니다. 형을 만들어요. 형태를. 그 때문에 면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즉 면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는 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곡면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면이 곡면이어야겠죠. 그러면은 곡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곡선을 써야 된다는 거죠. 직선을 써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곡면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곡선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을 잘 다룰 수 있으면 형태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자, 다음은 점선면형에 대한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성장하면서 20년을 살아오면서 커브 서페이스 솔리드 말은 들어봤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 커브 서페이스 솔리드란 말을 거의 쓰질 않잖아요. 사실 그리고 개념도 살짝 솔리드란 말도 그렇고 커브도 그렇고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서페이스야 뭐 가끔 들은 얘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사실 이 세 개가 머리에 싹싹 들어오는 용어는 아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대화할 때는 커브가 어쩌고 서페이스가 어쩌고 솔리드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를 잘 알아야지 저하고 제가 수업 중에 하는 말을 이해하기가 빨라집니다. 자, 점선면이 있으면 면에도 사실은 곡면과 평면이 있지만 그거에 대한 특별한 용어는 없고, 선은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해요. 직선과 곡선을 분리해서 얘기한다. 뭐라고 하냐? 점은 포인트 닷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 알아요. 뭐 두 개 중 어느 걸 써주면 좋지만 여기선 주로 포인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직선은 라인이고 곡선은 커브인 건 알겠죠. 뭐 야구에서도 볼을 갖다가 커브로 볼을 던졌네요. 무슨 커브로 던졌네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커브라는 용어를 평소에 들었습니다만 커브의 특별한 의미를 잘 모르지만 사실 곡선을 커브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라인이란 말을 쓰지 않고 커브란 말을 쓴 의미는, 우리는 선이란 말을 통칭할 때 라인을 영어로 썼죠. 근데 실제로 그 본토 사람들은 커브를 갖다가 선의 통칭으로 씁니다. 그거 설명 잠깐 뒤에서 해줄게요. 자, 면이 있습니다. 면은 서페이스입니다. 예, 별거 없어요. 곡면, 평면, 플레인이란 말을 가끔 써요. 예, 플랜, PLAN, 예, 플랜이라는 말을 씁니다. 평평하다는 뜻으로 쓰는 플랜 쓰지만은 주로 그냥 통칭으로 서페이스란 말을 써요. 곡면이든 평면이든. 그 다음에 원래 우리는 형을 할 때는 쉐입이나 솔리드란 말을 오히려 안 쓰죠. 쉐입이란 말을 쓰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솔리드란 말을 써요. 그래서 쉐입은 안 쓰이고 솔리드라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쉐입이란 말은 거의 안 써요. 네. 여러분이 조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예. 폴리란 말이 이제 결합이 돼요. 폴리란 말이. 근데 폴리는 둘 이상이란 결합된 용어예요. 둘 이상이 결합되다. 그러니까 하나는 결합이란 말을 쓸 수 없죠. 혼자니까, 단독적이니까. 하지만은 두 개는 붙이면, 본드로 붙였어. 나무 막대기를 본드로 붙였어. 이건 결합된 거죠. 두 개 이상이.
이땐 폴리란 말을 쓸 수 있다 얘기해요. 화학 용어에서는 폴리란 말을 많이 써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폴리에틸렌, 폴리스틸렌, 그다음에 폴리프로필렌, 이런 폴리라는 말은 두 개 이상의 것이 결합되어서 하나로 만들어진 것을 폴리라는 말을 쓴다. 그쵸? 그래서 그러면 둘 이상인 모든 거는 폴리란 말을 쓸 수 있냐? 점선면 형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까요? 자, 이거를 개념을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폴리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결합이 된다고 그랬죠. 결합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어느 한 지점에서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두 개가. 그래야지 본드를 바를 수 있다. 본드를 각자 따로 바르고 띄워 놓으면은 두 개가 붙나? 아니죠. 두 개를 프라모델 만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를 두 개를 겹쳐 놓고, 겹친다는 표현도 좀 있네요. 맞닿게 해 놓고 그걸 갖다가 본드를 그 자리를 해야지만이 결합이 되죠. 그래서 하나처럼 떨어지지 않고 붙는단 말이지. 자, 한 지점에서 만나야 돼. 근데 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이 두 개를 한 지점에 모아 놓고 합치면은 결합이 될까? 그리고 결합하면 의미가 뭔데? 어차피 하나나 그 점이 두 개 찍혀 있나 같은 자리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점이 하나밖에 안 돼. 점은. 그래서 폴리포인트나 폴리닷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는다. 폴리에서는. 예, 점이 두 개 모여봐야 점 두 개일 뿐이고 한 군데에 존재하는 것 뿐이니까. 자, 두 번째로는 선입니다. 폴리라인과 폴리커브. 여기서 제가 지금 커브를 통칭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폴리라인은 직선이 여러 개가 모여서 붙어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예, 직선이 여러 개 붙어 있을 때. 그런데 폴리커브는 쓰긴 써요. 안 쓰진 않더라고. 폴리커브란 말을 안 쓰는 건 아닌데 그냥 커브라고 통칭을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삼각함수에서 정리가 돼 있었다고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커브라는 거는 아주 미세히 짧은 직선들이 계속 꺾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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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여서 예, 방향을 틀어서 하나의 곡선을 만든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고에는 직선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직선의 길이는 무한대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무한대로.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키웠는데 또 그거보다 작게 만들 수 있고 그런 개념에서 직선이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커브다. 즉 직선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모임이잖아요. 둘이 살면 다. 즉 커브라는 용어 안에 폴리라는 말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폴리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검색을 했더니 폴리커브란 말이 검색이 돼요. 그 말은 쓰인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폴리커브란 말이 아주 흔하게 쓰이는 케이스는 드물다. 하지만 있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시고 폴리라인이 많이 쓰인 용어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커브가 왜 선에 통칭을 하는지 잠깐 설명도 드렸고 폴리라인은 있어도 폴리커브보다는 그냥 커브라고 쓰는 경우가 더 많다. 곡면은 글쎄요. 곡면 자체, 평면 자체는 의미가 없고 서페이스에서는 그냥 그것들이 다 곡면과 직선이 만나도 폴리서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폴리서페이스로 통칭을 합니다. 면에서는 더 이상은 없어. 두 개 이상 붙어 있으면 결합되어 있으면 폴리입니다. 자, 여기서 형에 대한 개념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은 형을 공간 개념으로 한번 인식을 하겠습니다. 공간 개념.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방과 뭐 복도가 되든 뭐 옆에 뭔가 다른 방이 있다. 거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강의실이면 복도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이 두 개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건 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리가 됐죠. 근데 제가 폴리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두 개가 결합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공간과 공간이 결합한다는 개념은 뭘까요? 중간에 벽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쵸? 분명히 그러면은 그 공간은 두 개인가요? 하나인가요?
벽이 없어지는 그 순간 거기는 그냥 하나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교수님 이거를 나눠놓으면요. 역시 나눠도 뚫려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막아줘야 될 거 아니야. 막아주면 순간에는 각각의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결국 이러기 때문에 폴리라는 말은 솔리드에서의 폴리 개념은 없다예요. 왜? 띄워도 각각의 개별 하나이고 붙여놔도 하나로 통일되기 때문에 하나의 통으로 바뀌기 때문에 폴리라는 용어를 형에서는 쓰지 않는다. 그냥 솔리드로 그냥 통칭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폴리라는 말은 선하고 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나갈게요. 자, 아까 저 폴리라인은 커브랑 동일하게 쓰인다. 왜? 커브는 이미 폴리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통칭한다. 커브는 통칭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폴리 서페이스 있었는데 여기에 클로즈드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클로즈는 뭐예요? 닫힌이라고 써있죠? 예, 닫힌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그러면 반대인 오픈이라는 얘기도 있네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손바닥과 손바닥이 면이라고 칩시다. 서페이스입니다. 두 개를 손끝을 모으면은 모았고 그거를 붙였다고 쳐요. 그러면 두 개의 서페이스가 만났기 때문에 이건 폴리 서페이스예요. 근데 나머지 면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오픈, 개방됐다라고 합니다. 개방된 면이라고 해요. 하지만 구와 같이 단일 서페이스도 완전히 막혀 있잖아요. 어디에 뚫린 데 없이 막히는 거를 closed란 말을 써요. 또는 육면체처럼 뚫리지 않고 어디 하는 면이 없는 부분이 없이 모두 닫혀 있는 경우, 갖춰서 닫혀 있는 형태를 닫힌 폴리서피스라는 얘기를 씁니다. 육면체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곧 뭐다? 솔리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같은 용어로 쓰입니다. 이게 솔리드, 클로즈드 폴리서페이스는 솔리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정리해 보면요. 포인트 닷이라는 말도 쓰긴 하지만 포인트가 주로 많이 쓰고요. 라인 커브라고 하고 통칭할 때는 커브란 말을 쓴다. 그리고 폴리라인이란 말 쓰고 폴리 커브는 있지만은 흔히 쓰이는 빈도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면은 서페이스고 두 개 이상 모이면은 폴리 서페이스인데 그 서페이스들이 다 모여서 닫혀 있다면 닫힌 폴리서페이스, 클로즈드 폴리서페이스라고 하고 이는 솔리드라고 한다. 예. 그래서 요것만 이해하셔도 향후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명령어 그 커맨드 에리어에 뜨는 중에 클로즈 폴리서페이스 나오면은 아 이거 솔리드 떴구나, 솔리드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삼각투상도법의 이해입니다. 삼각투상도법이란 뭐냐? 먼저 이 말부터가 어렵죠? 삼각투상? 도법? 도면 치는 것 같기는 한데 뭔지 한번 들어보죠. 자, 먼저 삼각이 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삼각. 자, 여러분 눈앞에 지금 파란 면처럼 임의의 그러니까 가상의 면이 존재한다고 칩시다. 그거를 4등분을 제가 했어요. 근데 이 4등분을 사실 이 삼각투상도법 모든 것은 렌더링이든 도면이든 용도가 뭐예요? 용도는 제3자 나도 이해시키지만 제3자도 이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3자도 이거를 보고 이해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약속이라는 걸 해야겠지. 내가 이렇게 그리는 거는 이런 의미야. 여기다가 그렸다는 얘기야. 뭐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가상평면은 누구한테 있지만은 4등분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약속이고 자식이 아니고 그냥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를 일각으로 했다는 얘기는 사실 이 네 개 중에 아무데나 일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하지만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은 내가 어디서 했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고 다른 데를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곳을 의미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한 거예요. 야, 우리 모두 일각은 여기를 일각이라고 한다. 내분할을 하면은 뭐든지 내분할을 하면 여기가 시작점이야. 여기를 기준으로 반시계로 돌 거야. 반시계로. 이렇게 돌 거야. 그래서 이각, 삼각, 사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부를 때는 제1 사분면. 사분면이란 건 네 분할을 된 면을 사분면이라고 하겠죠. 거기 중에 1번, 일각. 요 위치에 있는 것을 일각이라고 한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각, 여기가 삼각, 그리고 여기가 사각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기를 봐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반시계로 돈다. CW라고 하죠. CW. 반대는 CCW. 이렇게 합니다. CCW. 그래서 삼각은 바로 이 부분을 삼각이라고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3, 4분면이라는 얘기도 하고 삼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각투상도는 바로 여기에다가 투상을 한 도법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투상이란 말은 뭐냐? 상을 투과한다는 뜻이에요. 투과해서. 이 가상평면 자체가 투영이 되지만 사물도 투영할 수가 있어. 투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은편도 다 보여. 맞은편이라는 표현이 그 사이에 뭐가 있어도 그 면에 다 그릴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투영 또는 투과하여 상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시선을 얘기해요. 시선을 투상한다. 투과하여서 내가 바라보는 정보들 받아들이는 거죠. 삼각투상도법에 사용된 것은 상을 소실 없이, 상이 소실 없다는 것은 소실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소실점이 양쪽으로 또는 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사라지게끔 되어 있는 게 원칙이지만 그거 없이 없다. 그런 거 없이 그냥 평면으로 쭉 수직으로 쭉 그려나간다. 이렇게 의미를 약속한 겁니다. 왜? 치수를 표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실 없이 그대로 그리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것들을 정투상이라는데 퍼스펙티브, 소실점이 있는 거는 우리 일반 사진 같은 거 퍼스펙티브 뷰라고 하고 이거는 정투상 도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삼각도법. 아까 그 삼각의 위치에다 놓고 보는 방법인데 일각도법이 있고 삼각도법 두 개가 있는데 삼각도법을 보는 법은 사람과 사물 사이에 요 가상 화면이 있어요. 이거를 활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 가상평면에다 똑같이 그린 거다. 그래서 여기다 보시면 이 부분에 화면이 선이 없지만 이렇게 선이 있다고 보고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 앞부분에 보이는 면들을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측면에 보이는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탑에서 본 것도 보이는 대로 이 투상면에다가 그리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어떻게 세우냐? 정면을 기준으로, 프론트를 기준으로 얘를 축을 해서 회전을 시키면 올라오겠죠.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마찬가지로 이 축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돌고 요 뒷면도 윗면도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세웠더니 이런 식으로 돼요. 재밌는 거가 재밌다가요. 그냥 맞죠? 라이트 뷰는 라이트 뷰에다가 탑 뷰는 탑에다가 프론트는 여기다가 하는 게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각도법은 뭐냐? 일각도법은 방법이 좀 달라요. 사람이 보고 그 사이에 물체가 있어. 그리고 내가 이걸 본 거를 뒤에다가 그립니다.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그리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제가 이쪽 정면에서 봐서 뒤에다가 그렸어. 프론트를. 여기까지는 뭐 썼어. 자, 근데 라이트 뷰를 그렸는데
이 앞에 있지 않고 요 뒤쪽에 있다. 그러니까 레프트 쪽에 있네. 자, 위에서 본 건데 바닥의 그림이다. 자, 프론트 뷰를 중심으로 얘를 이축을 전개하겠죠. 그럼 이쪽으로 회전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론트 뷰도 이축을 기준으로, 탑 뷰도 이축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론트 뷰를 기준으로 탑이 밑으로 가고 라이트 뷰가 오른쪽에 있지 않고 왼쪽에 형성되는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레프트 뷰가 오른쪽에 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고 원래는 도면 쓸 때마다 뷰 이름을 꼭 씁니다. 혹시나 해서 만일을 대비해서 일각도법이 아니라 이건 삼각도법이다. 일각도법을 써도 이거 꼭 쓰셔야 되고 삼각도법을 쓰셔도 이 네임을 꼭 써주셔야지만이 서로에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되지 않아. 이거 없이 나는 일각도법으로 그리고 이거 안 하면 상대방이 이거 저걸로 봐요. 삼각도법으로 그려서 왼쪽 거를 그렸다고 생각해요. 왼쪽 거를. 왼쪽? 야,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왼쪽에 여기 이게 생겼지? 점선을 실선으로 그렸다고 착각을 합니다. 네. 은선이라고도 하죠. 자, 근데 이게 왜 만들어졌냐? 사실 일각투상도법이 먼저 만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유럽에서 먼저 시작했거든요. 영국에서 발전하여 유럽과 일본 등에서 활용됐는데, 자, 이것이 주로는 토목이나 선박도면에서 활용이 돼요. 네, 활용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왜 일본이지 하필? 왜냐면 유럽에 처음으로 개방한 나라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갖고 온 신문물이니까. 그거를 제일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럽 거를 받아들여서 여기는 일각투상도법이 일반적인 통칙이고 우리나라는 미국이죠. 왜 미국일까요? 6.25 이후 우리나라에게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한 게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삼각투상도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다. 하지만 이거 다 무너졌어요. 예. 요즘은 인터넷 시대인데 거의 뭐 삼각투상도법 쓰고요. 아주 특수한 경우 보시면 토목 선박 같이 뭐 아직 쓸 수도 있겠죠.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이쪽 도면들은 삼각 도면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일각투상도법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실무를 제가 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삼각투상도법이 보편적이고 도면의 이해가 쉬워요. 보면 알겠지만은 치수 기입도 용이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지금의 도면 라이노 화면이 구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탑, 프론트, 라이트 뷰. 그래서 제가 아까 화면 고칠 때 이거 마음대로 고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사례를 통한 도법이 있는데 이건 뭐 짧습니다. 예, 길게 할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탑에서 본 호리병인데 이런 호리병인데 여기는 분명히 보면 투시가 있습니다. 사라져요. 예, 사라지게끔 돼 있어요. 하지만 얘는 보면은 정투상으로 그대로 사라지지 소실점이 없이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원이나 이런 것들은 놓여 있지만은 소실점이 없어요. 딱 직사각형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게 눈에서 가깝고 이게서 눈에서 멀기 때문에 얘가 지금 실제 보이는 것보다 작아져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만들어진 거하고 똑같은 위치에 놓이게끔 모델링이 돼 있다. 네, 이것도 원이기 때문에 뭐 소시점이 돌아가는 거에선 투시는 잘 안 보이겠죠. 어차피 없는 거고. 근데 얘는 달라요. 얘는 소실점이 존재를 합니다. 퍼스펙티브에서는. 그래서 형상을 좀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하고 배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습 정리 전환은 요거는 지나갈게요. 예, 선면형 기본 개념으로 해서 커브, 서페이스, 솔리드를 이해했고요. 솔리드는 서페이스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형태는 면의 지배를 받고 면은 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선 작업을 잘하면 원하는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삼각투상도법은 3, 4분면 삼각에서 시선과 물체 사이에 가상투상면을 놓고 그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삼각투상도법에는 치수기입이 요인하고 일각투상도법은 토목이나 선박 등에서
이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주차에서는요 라이너 3D 이제 본격적으로 명령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